안녕하세요. 책 읽는 아줌마 엔다줌마입니다. 오늘도 장은주 작가님의 이토록 삶이 채워지는 순간들을 낭독해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책 속에서 귀한 깨달음 그리고 귀한 배움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집안에서 메모를 생활화하자. 우리가 보낸 하루하루를 모두 더하였을 때 그것이 형체 없는 안개로 사라지느냐 아니면 예술작품의 버금가는 모습으로 형상화되느냐는 바로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하고 그 일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에 달려있다. 미하이 칙센트미하이. 집이라는 공간에 있으면 챙겨야 할 일들은 언제나 넘쳐난다. 단순하게 움직이는 일뿐 아니라 신경 쓸 일들까지. 가족이 함께 지내는 공간이라 더욱 그렇다. 각자 알아서 하면 좋겠지만 엄마의 역할이 크다. 매일 해도 똑같은 일들은 어김없이 반복된다. 필요해서 하는 말인데도 잔소리처럼 들릴 때가 많다. 그런 말을 계속하다 보면 모두가 힘들다. 그 시간이 계속되자 방법을 찾기로 했다. 집안 곳곳에 써 붙여두었다. 화장실 불 확인하기, 물건 사용 후 제자리에 두기.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일일이 말을 해야 하다니 가끔 이해가 안 될 때도 있다. 그래도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먼저 방법을 찾는 수밖에 없다. 깔끔하게 써두니 처음에는 편했다. 그런데 집안 곳곳에 지시사항들이 하나씩 늘어나자 기분이 이상했다. 여기가 기숙사인가? 무언가를 자꾸 공지하는 기분이 꼭 사감이 된 것 같았다. 편하려고 써붙였는데 나중에는 효과가 없었다. 스스로 하지 않고 관심이 없으니 쓰는 사람만 애를 쓰게 된다. 어쩌면 그런 글귀가 하나의 장식처럼 보였을지도 모른다. 어떻게 하면 부드럽게 전달할 수 있을까? 포스트잇을 이용해 메시지를 전달해봤다. 간식 챙겨 먹고 숙제하고 있어. 엄마 운동 갔다 올게. 그동안 할 일 알지? 이런 말들을 적어서 붙여두었다. 메시지를 보는 순간 잠시나마 생각할 것이다. 읽고 나면 가끔 그 밑에 포스트잇으로 답장을 하기도 했다. 조금씩 주고받은 쪽지들은 책상과 노트에 고스란히 모였다. 은근 재미도 있었다. 그렇게 시작한 쪽지가 점점 편지가 되어갔다. 말로 힘들게 하는 것보다 글이 낫구나 싶었다. 감정을 목소리에 담아 전달했으면 분명 짜증이 더해졌을 것이다. 그런데 글은 다르구나. 어떻게 들을지는 상대의 몫이 된다. 글로 쓰다 보면 차분해지고 마음이 더 잘 전달된다. 그게 계기가 되어 가끔씩 엽서를 쓰게 되었다. 힘들어도 자꾸 하다 보면 낫다. 어색함이 점차 익숙함으로 바뀌었다. 이제는 생일이나 특별한 날에는 서로에게 꼭 편지를 써서 고마움을 전한다. 가끔 그런 편지들이 마음을 달래주기도 한다. 역시 말보다 글의 힘이 세다. 평소 명언 수집하는 걸 좋아한다. 블로그에 기록하다 보니 어느새 900개가 넘는 명언이 모였다. 간결한 명언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고 여운이 크다. 가끔 하나씩 꺼내 읽으면 기분이 좋아진다. 그 중에 특히 좋았던 명언들은 포스트잇에 써서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고 본다. 시각화하고 지속적으로 보는 게 답이다. 성경 말씀도 함께 써둔다. 늘 생활하는 공간에 있으니 자연스레 보게 된다. 늘 보던 말씀도 어떤 순간에는 다르게 다가온다. 책과 노트, 인터넷에 있으면 찾아야 한다. 바로 눈앞에 있으면 다르다. 한 번 더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계속 읽다 보면 정말 그런 삶을 살게 될 것 같은 느낌마저 든다. 의미를 생각하는 동안 의식의 변화도 생긴다. 아무 생각 없이 벽을 보다가 마주친 한 문장이 행동을 바꿀 수도 있다. 이제 외출할 때 마스크를 챙기는 게 익숙하다. 하지만 코로나 초기에는 정말 신경 쓰이는 일이었다. 처음엔 마스크를 깜빡하고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일이 많았다. 현관문 바로 보이는 곳에 포스트잇을 붙였다. 마스크 챙겼나요? 집을 나서기 전에 버튼을 누를 때마다 보게 된다.
그 한 문장으로 마스크를 잊은 채 나서는 일이 줄어들었다. 집에서 제일 많이 쓰는 공간이 어디일까? 바로 화장실이다. 아침 저녁으로 화장실은 꼭 들르는 곳이다. 그 공간을 잘 활용하는 게 좋다. 늘 생활하는 공간에 무슨 글이 있는지를 생각해보자. 거기에 힘이 되는 말을 적어두고 수시로 보면서 마음에 자주 담아두면 좋다. 매일 들여다보는 거울 옆에 크게 써 붙여놓았다. 나는 위대하다. 나는 존귀하다. 나는 기적이다라고. 씻을 때마다 보고 외치면서 긍정의 힘을 불어넣는다. 수시로 드나드는 방문도 그냥 두지 않는다. 보이는 곳 말고 뒷부분에는 온통 다짐과 좋은 글귀들을 붙여두었다. 들어갈 때는 보이지 않는다. 방 안에서 봐야 읽을 수 있다. 방에서 좋은 생각을 하기 위해서다. 한 번이라도 그걸 보면서 쓸 때의 기분을 되새기며 마음을 다지려고 노력한다. 집안에 화이트보드를 걸어두면 매우 유용하다. 그러면 급하게 생각이 떠오를 때 메모지를 찾을 필요가 없다. 아이디어를 수시로 빨리 적어두기에 좋다. 일단 먼저 보드에 적어두고 시간이 날 때 수첩이나 다른 데 옮겨 쓴다. 벽에 걸려 있으면 바로 앞에 있으니 언제든 쓸 수 있다. 집안 곳곳에 3군데 정도 화이트보드가 걸려 있다. 모두 크기와 모양이 다르다. 거실에 있는 보드는 책장 옆에 있으니 다용도로 쓰인다. 주로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거나 낙서를 한다. 아주 가끔 공부할 때 칠판이 되기도 한다. 생활 공간이기 때문에 대화의 창구로 쓰일 때도 많다. 전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적어두면 어떻게든 보게 된다. 주방과 거실 사이의 작은 보드는 일과표다. 중요한 일정들을 적어두고 지나면서 수시로 본다. 집에 있을 때 문득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다. 그 순간을 놓치면 기억이 잘 안 난다. 그때 노트와 펜을 찾는 것보다 보드에 먼저 적어둔다. 그리고 나중에 한꺼번에 다시 정리하면 된다. 주방에 있는 보드는 주로 음식, 식재료와 관계되는 것들이다. 아무리 많은 장을 봐도 늘 같은 고민을 하게 된다. 해먹을 게 별로 없구나. 장을 보면 냉장고에 정리하면서 모든 식재료들을 수첩에 적었다. 그걸로 일주일 동안 어떤 음식을 해 먹을지 잠시 고민한다. 그리고 보드에 요일별로 메뉴를 정해서 써둔다. 식재료만 적다가 나중에는 그걸로 어떤 요리를 할 수 있는지 메뉴까지 생각해둔다. 사실 매일 뭐 먹을지 고민하는 게 큰 숙제 같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쉬고 싶은데 메뉴를 생각하면 피곤할 때가 있다. 미리 적어두고 식단표에 따라 움직이니 한결 수월해졌다. 냉장고 문을 열고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도 알 수 있으니 좋았다. 어떤 재료가 있는지 알고 있으니 쓸데없는 지출을 잘 안 하게 된다. 그렇게 하니 식비가 많이 줄었다. 메모하려면 집안에서 먼저 실천하자. 필요한 구매 목록이나 집안일, 챙겨야 할 일 등 적을 게 많다. 가끔은 아이들에게 적어놓으라고 외칠 때가 종종 있다. 바쁠 때는 일부러 시키는 편이다. 아이들은 메모하는 데 익숙하지 않다. 메모하면서 자연스레 쓰는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서다. 보드에 적으면 아이들도 재밌어하고 어떤 때는 그림까지 그렸다. 식탁에 앉아 그런 메모들로 대화를 나누기도 한다. 그런 메모를 하니 질문이 많아졌다. 웬만한 집안일이나 계획을 아이들이 먼저 파악하고 물어볼 때도 있다. 오늘 우리 거기 가는 거죠? 오후에는 마트 가네요 하면서. 그래서 때로는 암호를 써두기도 한다. 이렇게 메모는 가족 간의 대화 소재를 많이 만들어준다. 생활 공간 안에서 자연스레 익숙해지는 게 좋다. 무엇이든 작은 거라도 하나씩 시도해보자. 실천하다 보면 쓸 일이 많아질 것이다. 평소에 안 하던 마음을 전달하면 집안의 분위기도 달라지지 않을까? 처음에는 어색해도 그 작은 행동 하나가 큰 즐거움이 되기도 한다. 지금까지 장은주 작가님의 이토록 삶이 채워지는 순간들을 낭독해 보았습니다. 작가님께서는요, 우리가 메모를 시작할 때 너무 거창하게 어떤 걸 적을 걸 생각하지 말고 집 안에서 작은 것부터 한번 실천해 보자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생활 공간 안에서 자연스레 그런 메모가 익숙해질 때 더 나아가서 많은 것들을 메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배움이 있는 낭독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엔다 준마였습니다. 좋은 날 되세요. 고맙습니다.